포토그래퍼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. 바디 프로필을 잘 찍는 방법, 팁이 네. 있다면? 아, 팁. 촬영 현장에서요? 촬영 현장에서 사실 그거는 사실 모델분, 그러니까 의뢰자분 입장보다 포토그래퍼 입장에서 몫이 훨씬 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저는 아예 네. 그 뒷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. 예. 제가 만약 의뢰인이라면, 네. 그러니까 뭐 수고는 해주시고 보정을 네. 많이 해주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네.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모델이 뭔가 악플 잘해야지 네. 뭐 원본이 엉망이에요 완전 개판인데 네. 제가 그러니까 제 관념으로는 뭐 7대 3 정도? 네. 모델이 7 정도 돼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저 사람이 일단 잘해야 뭔가 네. 끼가 있어야 네. 앞에서 저 카메라 앞에서 저런 의상으로 저 앞에 서서 저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3 정도 뭔가 약간 그 작가님의 뭔가를 색을 덮이는 뭐 그런 느낌. 저의 관념은 그래요. 그래서 그 7이 제가- 의뢰자 쪽. 네,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 와 내가 내 몸이 네. 이런 비루한 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진짜 운동을 많이 하고 진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나의 기준에 있어서 이건 내 인생의 최대의 몸이 최고의 몸이야. 포징, 이때- 표정 이런 거 말고 이제 비주얼부터. 그 정도일 때 도전을 해봄직하지.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야 올해 여름 올해 뭐 2개월 뒤 목표는 바디 프로필이야. 뭐 이러면서 뭐 갑자기 무슨 우정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. 그건 그렇죠. 그럼 압박감이나 그런 거는 일반 뭐 우정 사진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그거랑 너무 다르죠. 이건 뭐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서 찍어도 되니까 10만 원? 괜찮네. 찍자 얘들아. 이러고 찍으면 되는 건데. 근데 바디 프로필이 그런 압박감이 더 세기는 하겠지만 그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사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막 A급 스타들 있잖아요. 맨날 막 오늘 밝은 느낌으로 알죠? 이러고서 그냥 좀 밝게 이러다 너무 밝다 조금만 줄이자 뭐 이렇게만 말해줘도 막 찰떡같이 막 자세 막 계속 펑 삐빅 펑펑 이러면서 계속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걸 춤추듯이 그 정도가 돼가지고 포즈 해줄 거 아니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. 뭐 일반인 분들이 포즈 잘해도 결국에 제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뭐 내 생각엔 이거 거울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 조명을 쳤을 때 이 배경색에서 이 의상에서도 이 포즈가 괜찮을지 어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. 그거 알면 이미 포토그래퍼인 거죠. 그래서 사실 그런 표정이나 포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좀 비등비등해요. 그냥 거기서 좀 더 못한다 이거 1시간 반이 걸리겠군 뭐 혹은 뭐 1시간 내로 끝나겠군 뭐 요 정도지 그거는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아니라고 보고 그냥 정말 못하시는 포즈 정말 너무 못하시는 뭘 해도 어색한 그런 분들 오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촬영할 때 그 이제 모델링 그 모델로서의 그런 역량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비주얼적인 거 뭐 얼굴 생김새나 몸의 좋은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이팅을 조명을 때리잖아요. 조명을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요. 근데 뭐 되게 잘생겨 보이게 나오고 싶대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조명을 좀 몸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칠 수가 있다. 근데 대신에 그렇게 치면은 몸이 좋아 보이는 건 결국에 그림자가 지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얼굴에도 그림자가 진다. 그래서 좀 늙어 보여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잘생겨짐의 방향성과 역행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그걸 감내하신다면 몸에다가 올인하겠다. 근데 단 그렇게 막 되게 늙어 보이게 되거나 뭐 못생겨 보이게 그렇게 됐어도 나중에 다 디지털 시술은 할 거다. 그래서 뭐 주름 없애고 막 이렇게 그림자 밝히고 다 하긴 할 건데 지금 상상하시는 것만큼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정해달라. 얼굴 잘생김, 몸 좋아 보임 골라라.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런데 사실 민자 배워도 진짜 제가 뭐 말하자면 너무 긴데 이렇게 시키는 게 있거든요. 뭐 무슨 막 진짜 숨을 막 밑으로 막 바닥 뚫고 막 지하까지 이렇게 힘 다 모든 근육들이 다 야 내려와 이거 막 끌어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밑으로 다 쪼아라. 밑으로 막 이렇게 막 쥐어 짜라.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시키면은 민자 배우신 분들도 그리고 얄쌍하게라도 생겨요. 얄쌍하게 생기면 걷다가 라이팅 뻥 때리면 좀 더 짙어지겠죠. 그럼 그 뼈 구조나 근육 모양새 맞춰가지고 그냥 막
색칠 공부하는 거죠.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해서 사실 뭐 제 입장에서 보정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, 촬영이 좀 더 고돼진다 일 뿐이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. 다만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요. 제 시스템은 다른 데는 몰라요. 뭐 그냥 조명법을 항상 누가 오든 똑같이 치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거든요. 아예 조명이 뭐 파라 조명 같은 막 크다란 거 이렇게 세팅해놓고 누구 와도 그냥 이거 치고 다른 사람 와도 뭐 남자가 와도 여자가 와도 뭐 노인이 오든 소인이 오든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좀 그 조명법이나 그런 환경에 맞게 몸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거의 다 그냥 맞춤형이어 가지고 그냥 몸이 좀 준비가 안 되셨어요? 보정합시다. 좀 몸이 좀 그렇게 데피니션이 잘 안 사라졌군요. 그럼 뭐 조명을 더 과하게 칠게요. 뭐 얼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세요. 뭐 그림자 더 발.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비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9대1 아닐까. 9대1 아닐까. 애초에 베스트컷 보장형이라는 이름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냥 타겟 맡겨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. 그러면 의뢰인이 그러니까 사진 작가님이 9, 네. 의뢰인이 1. 아 그쵸. 와. 그냥 설렁설렁 오셔라. 그냥 전날에 뭐 새벽에 막 폭주하고 오고 막 그런 것만 하지 마라. 뭐 술 빼나오면 데피니션 잘 안 살고 보정하기 너무 힘드니까. 근데 라면 야식 먹고 오셔도 뭐 만들 수는 있다. 내가 더 힘들 뿐.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다. 그렇게 막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. 네, 항상 그 말씀 드려요. 저는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거 마냥 네. 그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 보정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해봄직하다. 이게 너무 제가 지금 말한 게 만약에 막 여기저기 다 알려진다면은 너도 나도 막 준비 안 하고 올 수가 제 있으니까.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그런 실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렇게 절대 못하겠죠.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. 말할 때 너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냥 막 뭐 전날에 야식 먹고 와도 돼요.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러면은 내가 막 보정을 막 2, 30분 더 고생해야 되죠.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터놓고 까놓고 말하면은 뭐 이러든 저러든 다 만들 수는 있어요. 시간이 더 걸린다 뿐이지. 근데 그 데피니션 받고 이런 것들 보면 바디 프로필 찍는 작가님이 어느 정도 그런 몸이나 운동에 대해 약간 지식이 있어야. 그거 맞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. 저 사람이 너무 저 사람은 저 포토그래퍼는 한 번도 바디 프로필을 찍을 것 같지 않아. 라는 생각이 들면 가령 너무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약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맡기게도 되나? 가령 뭐 피트니스 센터를 가도 그래요. 센터 딱 갔는데 코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저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롤 모델이 저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저 사람 몸이 엉망이에요. 저 사람 몸을 내가 저 사람이 운동한다고 저 사람이 운동을 내가 따라하고 싶어 하면 전혀 안 생기거든요. 근데 포토그래퍼님도 마찬가지. 내가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갔는데 근데 배 나온 아저씨가 나를 포토그래퍼 아무리 막 기술이 좋다고 한들 저 사람은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면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몸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거부감이 될 것 같긴 한데.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실제로 진짜 늘상 예외는 있으니까 엄청 오동통한 B자형 배를 가진 이제 어르신인데 뭐 운동에 빠삭하다 뭐 이런 예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뭐 그냥 그런 생김새를 가졌고 운동에 지식도 없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사진을 못 찍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. 뭐 운동 역학이나 뭐 좀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러면은 보정할 때 분리할 수는 있겠죠. 맞다. 보정할 때 식스팩을 막 그렸어요. 근데 뭐 좀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. 식스팩을 진짜 식스팩처럼 그리면 왜 이렇게 식스팩이 진짜 사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뭔지 알죠? 약간. 근데 그게 훨씬 더 이쁘. 저는 그렇던데. 진짜 식스팩처럼 약간 초콜릿처럼 이렇게 되는 식스팩이 없잖아요.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조금 비대칭이죠. 비대칭이잖아요. 완벽대칭인 경우는 너무 드물죠. 너무. 그거 보면서 무슨 이모지도 아니고 그런 거 그럼 종종 보거든요. 너무 이렇게 올린 거 아니야?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위에 사람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거에 지식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식스팩이 다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라면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. 정말
정말 식스팩을 만드는 거죠. 네. 팩을 6개 만드는. 네.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 좀 지식이 있으면 네.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이제 좀 손을 봐주시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지식이 있다 없다 차이는 확실히 뭔가 뭐 메리트, 디메리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뻘키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운동 지식이 없다. 요거는 좀 예외가 많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저는 뭐 피트니스적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애초에 제가 해온 운동이 다 피트니스 계열이 아니기도 하고 원래 항상 뭐 격투기 뭐 무슨 뭐 무술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이었어요. 막 타격계 뭐 그래플링 쪽은 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입식 타격 쪽만 해왔어요 늘. 그러니까 피트니스 쪽이랑 완전 궤가 다르잖아요. 이쪽은 미용 쪽이고 이쪽은 기능 중심이고 물론 여기도 기능이 있겠지만 진짜 뭐 이거 잘 날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고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좀 궤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 막 하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몸도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될 것이고 물론 맨날 이렇게 쇠 드는 분들보다 벌크해지기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도 늘상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늘 관심이 있었고 되게 많은데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드래곤볼 몸이 아니잖아요. 뭐 뻘키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좀 디지털 시술이라고 표현했던 그것도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포트폴리오나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. 그것도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됐다기보다 뭐 몸이 발달이 되면 어떤 식으로 성장이 되는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린다고 자꾸 표현하니까 좀 뭔가 좀 그런데 이렇게 좀 보정을 리터칭을 하고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건 저도 항상 느껴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다가 어떻게 만져야 몸이 좋아질까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대충 몸이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승모근 좀 더 내려주자 뭐 이러고 뭐 여기 활배 쪽 좀 더 팽창시키자 뭐 이러고서 여기 복근 상복근 쪽 좀 더 크게 키우자 이런 게 사실 뭐 정말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어디가 성장이 되고 어떤 라인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. 뭐가 더 좋은 몸인 건지 기준을 알아야.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정할 때 많이 느끼긴 해요.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른다. 그럼 좀 막막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촬영을 딱 찍고 그거를 완성본을 받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? 주워 듣기로는 무슨 6개월 걸린다는 스튜디오도 있었는데 뭐 어디는 뭐 당일날 준다는 데도 있고 보정을 해주는 데도 정작 상상이 안 되긴 해요. 공장인가요? 뭐 그런 방식, 공장도 방식 아닐까 싶긴 해요 솔직히. 근데 형 하루 만에 제가 싫을 것 같아요.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미술 하시는 분들도 미술하고 자고 일어나면 되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면 또 오게티 하나 뭐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있듯이 하루 만에는 진짜 잘 안 끝내는 스타일인데 저는. 근데 아무튼 뭐 당일날 나온다는 데도 있고 6개월 만에 나온다는 데도 있고 좀 이것도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보통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데 저희 쪽은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2주일에서 한 달 사이? 그 사이에서 놀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. 바디 프로필을 찍은 친구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한 달이나 2달 뒤에 공개하더라고 인스타그램에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B컷이 또 올라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무슨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것 같진 않고 예. 본인이 진짜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같고. 받자마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.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리는 거구나. 저는 찍었다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달간의 어떤 보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거기까지가 거의 뭐 한 달이 걸리는구나. 그리고 애초에 자기가 이 사진 내가 찍었다고 하지 마 이러면 모르겠는데 작가 입장에서도 사실 보정까지 도맡으면은 내가 정밀 보정을 해서 만든 완성본이 되기 전 원본 상태 본인도 싫어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의뢰자분이 더 싫겠지만 근데 작가 본인도 싫어해요 그런 거. 되게 내가 보정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게 마치 미술로 따지면 그냥 밑그림 그렸는데 이게 내 작품이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뭐 안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늘 예외는 있으니까. 근데 보통 그런 걸로 저도 봐왔고 저만 해도 저 그래요. 저 작업하다가 중간에 제가 1차 가안성본, 2차 가안성본 보여드리는 거 공개하시는 거 금한다고 뭐 만약에 공개하시면 그냥 그거 완성본으로 간주하고 더 작업 안 하고 종료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아예 맡기실 거면 끝까지 믿고 맡기시고 중간 단계에서의 사진은 정말 쓰지 마셔라 뭐 이렇게 못을 막아요.
되게 진짜 제가 막 만약에 이만큼 보정을 할 거예요. 근데 한 요까지 보정하고 뭐 피드백 한번 달라 이러고 1차 강한성분이랍시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막 인스타에 막 자랑하면서 올렸어요. 하기 싫어요 이거 솔직히. 일이 다 깠는데. 맞아, 그거 다 태그도 다 알잖아요. 그쵸. 헬도 다 알잖아요. 뭐 엘도 작가님 너무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고마운데 근데 내 얼굴이잖아요 그 사진이. 내 실력인 건데 딱 봐도 되다 만 사진인데 내 기준에선 그게 이제 작가님 작품이다 하고 올라가면 좋지도 않죠. 뭐 엄청 막 화가 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까지 또 해주긴 싫어지죠. 그래서 아예 먼저 모습.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아니 뭐 완성분 받으면 또 올리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애가 타잖아요. 뭐 나는 막 잘하고 싶은데. 네.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애초에 사전에 공지를 똑바로 못한 내 불찰도 있다 생각을 해서 늘 말씀드려요. 이렇게 뭐 이거 중간 단계 공개하지 마셔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요. 근데 그 B컷이 있잖아요. B컷. 네. B컷은 뭐예요? B컷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? 저는 B컷이 아니 뭐 네. 진짜 A컷은 요만큼밖에 없고 B컷이 이만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더라고 친구들이. 보통 B컷이란 개념이 많이 통용화되어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 그건 뭐예요? 그러니까 B컷이 뭐예요? 말 그대로 A컷이라 하기 그러니까 베스트 컷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온 사진 뭐 B등급 사진 뭐 이런 개념인 건데 그것도 다 본영 거친 거 아니에요? 보통 그렇죠. 보통. 네. 사실상 아니네. 보통 보정 안 한 거 원본을 올리는 사람 없을걸요? 그러겠죠? 네, 저 같으면 안 올려요. 내가 보디빌딩을 전 절대 안 올려요. 전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제 쪽도 제 쪽 기준인데 오늘 좀 다 차이가 보편적인 기준이랑 차이점이 좀 많아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쪽은 애초에 슬로건 자체가 B컷 사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. 이게 애초에 슬로건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B컷 개념이 없어요. 그냥 뭐 베스트 컷이라고 A컷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베스트 컷이 소위 말하는 A컷이랑 같은 개념이겠죠. 근데 뭐 A컷 어쩌고저쩌고 뭐 B컷도 주시나요? 뭐 이런 말씀하시면은 뭐 아니요 그냥 원본 달라면 다 드리겠는데 베스트 컷 보장은 거기에 원본 주는 거 다 포함돼 있거든요. 그래서 원본 다 드려요. 뭐 B컷 그런 거 없다. B컷도 보정해 주시나요? 한 장 약속됐으니까 한 장 작업해 드리는 거라고. 그럼 B컷 보정은 가격이 다른가요? 아니 뭐 이거나 저거나 가격 똑같다고. B컷, A컷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애초에. 그냥 무조건 베스트 컷. 제일 잘 나온 거. 그 이유가 저는 솔직히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좀 모델 일 같은 것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뭐 그쪽에 저는 애초에 찍힘을 당하는 입장도 돼본 게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근데 사진 찍을 때 늘 보면은 제가 뭐 저도 이제 모델로 투입됐을 때 뭐 제가 돈을 받은 작업이건 안 받은 개인적인 작업이건 파일을 쫙 받으면 거기서 제가 막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A컷이니 B컷이니 뭐 쓸 거 아니에요. 근데 다른 컨셉이면 모르겠지만 같은 컨셉, 의상도 비슷하고 포즈만 좀 다를 뿐인 그런 같은 컨셉에서 보면 결국에 A컷이니 B컷이니 혹은 더 나아가서 C컷이니 뭐 막 되게 많이 골라놔도 결국에 지들끼리 토너먼트 붙여서 나중에 제일 잘 나온 거 한 장만 써요 결국에. 맞아요. 결국에 그래요. 맞아요. 뭐 이거 너무 잘 나왔다. 이것도 버리긴 좀 뭐하고 이거는 뭐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는데 어쩌네 저쩌네 해도 같은 컨셉이면 하나만 울고 먹어요. 쓰는 것만 써요. 네. 맞아요. 결국에 그래요. 저만 해도 그랬었어서 그래서 뭐 계속 물어보시면 이런 말씀도 드려요. 어차피 한 장만 쓰세요. B컷 뭐 그런 거 생각하실 바에 그냥 한 컨셉을 추가하세요. 그냥 의상을 바꾸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. 뽕 뽑기에 더 유리하다고, 용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. 되게 재밌다. 근데 여성분들이 더 많으세요? 남성분들이 더 많으세요? 저는 성 비율로는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. 의뢰자분들은. 그게 혹시 여성 포토그래퍼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? 혹시 여성 포토그래퍼님들을 아세요? 저는 그냥 여성 포토그래퍼님한테 가고 싶어요. 그게 저는 그냥 좀 거부감 들어요.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편해요. 그건 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. 왜냐면 어차피 친구를 대동하든 나 혼자 가든 그분이랑 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너무 막 아티스틱한 그런 스튜디오 말고 좀 약간 푸근한 데 가고 싶어요.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약간 거부감이 있다니까. 왜냐면 나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나 일단 몸을 보여야 되는 건데 너무 막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한번 갔던데 한번 검증을 거친데 친구를 데리고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여성분들은 그게 되게 있겠네요. 그래서 저도 쳐봤어요. 여성 바디 프로필 포토그래퍼 쳐보기도 했거든요. 검색해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
그런 성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. 네. 제가 안 찍는다면 네. 뭐 친구를 대동하다던가 이렇게 네. 해서 가령 걔가 무슨 정말 쓸모없는 훈수를 두든지 간에 그냥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. 저는 그거는 지금 듣고 되게 와닿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싶었는데 원래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. 뭐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일단 웹사이트에 남자 사진 더 많이 올려놨어요. 그리고 뭐 여자 포트폴리오도 많긴 한데 저는 진짜 제 마음에 정말 드는 거 아니면 안 올리거든요. 그래서 근데 남자 사진이 좀 더 많았어요. 그리고 여자 뭐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인트 하나랑 또 하나는 여자분들 사진이 여성분들 사진이 보시면 되게 막 여리여리 귀염 뽀작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. 근데 여자도 되게 세게 찍는단 말이에요. 되게 막 걸크러쉬 뭐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그런 이유인가 싶기도 했었고 뭐 그 정도만 짚어봤지 뭔가 내가 남자 포토그래퍼라서 뭐 이런 건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? 지금 제가 뭐 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. 그래서 보니까 이게 팀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그 찍는 건 남자인데 뭐 고정 작업을 여자가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둘이 같이 작업한다.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오셔라라는 메시지는 없어요. 근데 보면 안심이 저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. 그냥 심지어 두 사람이 부부래. 그럼 너 좀 더 쉽겠네, 만만하겠네. 그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부부가 같이 하는 사진관 얼마나 또 마음이 놓여요. 그럴 리 없으며 눈들이 있다. 뭐 이런 그런 거죠. 그런 눈이 있을 거다.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런 데는 좀 거부감이 덜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맞아.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봐도 제가 바디 프로필 인스타그램 쭉 봤는데 본인의 바디 프로필 작업물만 올린 인스타그램보다 본인이 작업하는 그런 현장이나 스튜디오 모습 같은 걸 올리시고 본인의 일상을 좀 공유하면 조금 더 다가가기 쉽더라고요. 저는. 왜냐면 증명사진이었던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만만하고 쉬운데 그런 약간 인간적인 교류가 조금 있으면 그쵸. 왜냐면 바디 프로필 검색한 다음에 나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 이 사람한테 바로 가야지라가 아니라 팔로우 한 다음에 한 일주일을 이렇게 봐요. 그 사람이 뭔지 알죠? 왜냐면 어차피 내가 50만 원 쓸 거예요. 내가 애모 사람한테 50만 원 쓸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이제 스토리에 올리고 대충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. 뭐 이렇게 생활하는구나.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친숙한 그런 플랫폼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. 근데 가령 뭐 그런 걸 많이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그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신비로움 그런 것도 좀 줄여줄 수 있겠죠. 이게 약간 자격만장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걸 공개하면 정말 좀 친숙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마음이 가고 한번 물어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